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 가면서 주가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146포인트에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0.45%의 상승과 함께 101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스피는 3일간에 조금 상승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 횡보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조금의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락이 나왔던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죠. 아무래도 어제 삼성 측에서 투자권을 발표했던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세장에서 강했었던 카카오뱅크 오늘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어제 코스닥 내에서 2차전지 소재기업들이 조금의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만회를 한 것 같아요. 첨보도 상승이 나왔고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까지 모두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들을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소폭의 순매수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들이 아마도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모처럼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기관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삼성전자는 지난 8월 4일 이때 이후로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폭의 순매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28억이거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간만 봤다. 오늘은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 SDI가 조금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어제 우려와 달리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동안 하락장에서 정말 강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케미금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LG화학을 크게 매도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순매수 2위 종목이 잡혔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 OCI, 대한항공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오늘 아마도 시장을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되면서 미국 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불을 지폈던 것이 어제 장 종료 직전에 삼성전자가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30분을 남겨놓고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고 특히 장비 기업들 장 종료 직전에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아울러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내용 때문에 오늘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졌을 겁니다. 물론 저도 오늘도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1분봉 차트인데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 갭을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과거 경험에 의하면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재료에 비해 조금 아쉽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었고 여기서 약 180조 원이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함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석방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진행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가석방이 연기되었거나 혹은 불발이 되었다면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0조 원의 투자 소식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한다.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M&A 이슈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 바로 최근에 급격한 주가의 하락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재료를 망라하고 A라는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주가가 저렴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의외로 낙폭이 강했던 종목들이 많을 것이고 여러분들 기준 하에서도 조금 싸다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있는 만큼 즉각적으로 주가에 상승이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조금은 여유를 두면서 종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의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많이 괴롭혔던 이슈였다면 그냥 미뤄지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충격을 조금 덜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우리가 26일에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6일은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시각이나 27일날 금요일이겠죠. 이때 어떤 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주가의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이퍼링의 속도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시장을 관망해보려는 심리도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차트상 위치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많은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끊임없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제가 크기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옛날부터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정부 정책이 조금은 불합리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가장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였고 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내년 예산에 탄소 중립과 같은 미래 대응과 관련된 재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이상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종목을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친환경 에너지를 벗어나서 탄소 배출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CSW인데요. 대표적으로 해상풍력 관련주인데 작년 3월에 7,0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그런데 약 1년 동안 10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CS윈드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환경 에너지는 국내와 미국에서 정부 정책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이 정말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공장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유니드란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습식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흡수제를 아민이라고 하는 용액을 첨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민 용액이 탄산 칼륨계로 전환 중이고, 지금 보시는 이 유니드란 종목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셰어가 정말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조금만 확대할게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크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단발성인 재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2050년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재료 중에 하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종목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보면 정말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너무 과거를 보면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배제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부 정책이고, 그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를 육박한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보시고요. 또 필히 탄소 중립과 유니드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색도 해보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 예산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미래 대응 재원이 투입될 것이다, 그로 인해 유니드라는 종목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 5년 뒤, 10년 뒤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그래서 관련 산업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시면서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같은 선상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